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사건의 기록 전부를 복사하겠다고 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 그러니까 기록 복사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그리고 또 교도관의,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울고등법원 2층에 있는 기록 복사과에 직접 나가서 한 장 한 장 본인이 직접 복사하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이 기록 복사 작업은 서울고등법원 사무국 산하의 형사과에서 막 기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는 이 재판부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 안에도 이제 형사과가 있고, 그러니까 형사사건재판부가 있으니까 또 민사과가 있고 다 과들이 있습니다. 그 형사과에서 이 기록 복사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록 복사할 양은 얼마나 되느냐, 이 법원에서 대충 나왔습니다. 총 20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20만 페이지. 자, 근데 그걸 A4 용지로 20만 페이지를 복사할 경우 그 양은 엄청납니다. A4 용지 400페이지가 거의 책 한 권 분량입니다. 20만 페이지면 책이 몇 권입니까? 수백 권입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로 복사할 경우에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서도 스캔을 해가지고 기록을 스캔기에 올려가지고 이제 스캔을 쫙 하면은 이게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이 PDF 파일을 여러분 USB 아시죠? USB에 담아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 하는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고등법원에 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다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이 스캔하는 데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산 작업, 스캔에 따른 비용 정산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5월 22일 금요일 밤 상황입니다. 스캔 비용 정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스캔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이 스캔할 경우에는 종이 복사비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A4 용지로 복사할 경우에 한 장당 50원이니까 이거는 스캔은 서류 한 장당 25원. 25원 곱하기 20만 페이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20만 페이지를 스캔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엄청납니다. 보름 이상, 최소한 보름 이상은 소요이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고법 형사과 직원들, 그분들이 그냥 밤샘 작업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6월 초쯤에 이 사건 기록 전부가 딱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전달받으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이 기록 복사 신청한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은 한 번도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가셨고, 기록도 소위 복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이 선고를 불과 2달 앞두고 갑자기 내 기록을 보겠다, 내가 보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로서는 당혹스러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직 기자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제가 후배들, 조선일보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좀 이거 확인 요청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제 후배들이, 조선일보 법조 출입 기자들이 이 재판부의 의중,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취재를 해가 저한테 알려줍니다. 딱 재판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짐작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록 복사를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그 의도, 그 본심, 그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로서 소위 짐작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재판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3년 만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뭔가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하, 이런 생각 때문에 사건 기록 전부를, 사건 기록 일체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신 거구나 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그 짐작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이미 대법원까지 가가 다시 재판하라고 됐으니까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제대로 아주 똑바로 판단해 달라 하는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은 재판부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내 지켜보겠다,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부분, 이건 역사의 기록도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실 것에 대비한 하나의 경고성인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대통령의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법원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뭐 다른 언론 이런 거 보도 안 합니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다 지나간 사건이고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거 지금 뭐 재심하자 뭐 어쩌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옛날 사건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 기록 복사 신청이라는 그 요청을 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대통령의 시그널이 무엇일까? 대통령의 이 시그널, 뭔가 신호를 보내셨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지만은 그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 또 지금 현재 저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나 로스쿨 교수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쭉 상의를 하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추론은 가능한데 이거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법률가들 공통된 의견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공통된 의견 뭐냐? 그거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딱 하나예요. 의중은 뭐다라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일반 범인들,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무협소설한 내공을 간직하신 분이다. 대통령 그냥 기록 복사 신청 딱 한 아주 조그만 행동만 하신 거예요. 진짜 나비 날개짓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날개짓 하나가 대한민국 법원을 지금 긴장하게 만들었고, 지금 뭐 기성 언론은 이 부분을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그 대통령의 시그널, 지금 그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 엄청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결단이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아주 잔잔하게 지금 영향력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록을 다 검토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USB에 온 거,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컴퓨터 통하면 되니까요. 뭐 인터넷 막 안 하시고 기록 이거 열람 내지 복사용으로 이거 쫙 한번 보시게 되는 거, 그럼 서울구치소에도 가능합니다. 딱 보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좋다. 자, 지금부터 내가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2016년 8월부터 탄핵 전국이 쫙 시작되고, 대도한 태블릿 PC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냥 헌법재판소 소위 87일 만에 그냥 탄핵 결정 받으시고, 그리고 한 2주일 후에 바로 구속되셔가지고, 본인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계시고, 그러면서 6개월 재판을 했지만은, 일주일에 4번씩, 그 강행군 재판을 했지만은, 아직 다 사건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기록을 다 보신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다, 지금부터 한번 진실 규명해보자. 그러면은, 대통령 사건의 진실 규명 작업, 지금까지 우리 사회, 우리 그 모든 언론이 마음대로 떠들었던 모든 가짜 뉴스나 윤비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 가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정만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7월 10일 날 선고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사건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하고 균형을 다 맞춰야 됩니다. 판결문이. 과연 7월 10일에 선고를 할까요? 아니면은 김기춘 실장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직 심대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 같이 해야 되니까 선고기를 연기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제가 딱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 본인께서 모든 기록을 읽고 검토하게 되면, 사실 제가 이 그동안 했던 작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수사기록, 재판 기록만 보고 했지, 진짜 그 속에 대통령 의중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대통령의 의중은 피의자 신문조서, 그거 한 300페이지짜리, 그것만 제가 보았지, 대통령 의중을 모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때 참 경황 중에 탄핵 당하시고 구속되신 거예요. 본인께서 쫙 보게 되면, 야, 이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보면은 대통령께서 몇 부분은 참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거는 이거는 청와대 내가 보고받은 문서가 아닙니다 하는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록을 다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보력이라는 것은 이 전직 기자인 저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영역이 다른 문제예요. 대통령께서 기록을 보시면은 대통령께서 잊어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다 되살아납니다. 그래 되면 이 대통령 사건의 진실은 제가 본 부분은 요만큼이고 대통령이 보신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다시 진실 규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결단, 기록 복사 신청이라는 그 조그만 결단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